위대한 리더들은 위축되지 않고 거울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배고픔과 충동을 자기 이해로 변환시킨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리부트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미경 님이 쓰신 리부트와는 또 다른 종류의 책입니다. 자, 이 리부트의 부제목으로는 리더를 위한 회복력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회복력이 키워드인 책입니다. 제리 콜로나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리부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리더들을 위해 만들어진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리부트를 이끄는 제리 콜로나가 쓴 책인데요. 지금 주목받는 회복력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를 이 책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리더십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단순한 질문 하나에 대해 끝까지 파고들며 써내려간 끝에 점차 책의 주제가 저절로 드러났다. 내가 천착한 화두는 이것이었다. 1. 리더십. 그리고 삶에 대해 내가 진정으로 믿는 바는 무엇인가? 답은 놀랄 만큼 간결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사람들을 잘 이끄는 법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는다. 리더십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삶에서 스스로 찾아낸 지혜가 다른 사람이 건네준 지혜보다 깊고 단단할 때가 많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낸 경험에서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더욱 훌륭하다. 고요히 멈추기를, 귀 기울여 듣기를 배우는 과정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고요히 멈춤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핵심 시스템과 가치관을 리부트할 수 있다. 고요히 멈추고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저 생존에만 몰두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첫 단계이다. 시인 윌리엄스는 고요히 멈추고 귀를 기울인 후에야 비로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나아가 상처 입히는 말을 우리 삶의 배경음으로 삼지 않으며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삶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사람들을 고양시켜 계속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의 첫 번째 기획회의를 할 때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나는 나의 편집자 홀리스 하임부크, 나의 에이전트 짐 르바인과 함께 짐의 사무실에 있었다. 회의 전에 짐은 자신의 사무실과 꼭두각시 인형들이 가득한 작은 방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거 혹시 당신인가요? 내가 물었다. 짐은 웃음을 터뜨리고는 수줍지만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 접니다. 이후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내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난 땀을 흘리며 불편하게 몸을 꿈틀댔다. 우리는 좋아하는 리더십 책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감동을 주었던 작가들에 대해서도. 짐은 내가 썼던 글들과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당신의 간결하고 힘있는 질문이 좋아요. 일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 말이에요. 그가 말했다. 나는 기뻤지만 여전히 긴장되었다. 내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홀리스는 잔뜩 쌓인 종이 위에 손을 얹었다. 나의 글들, 오래전에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들, 그리고 한두 개의 인터뷰였다. 난 당신이 사람들을 도발하는 방식이 좋아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든요. 나는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잠깐만요. 내가 모든 창업자가 리더십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같은 책을 쓰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리고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깜짝 놀란 홀리스가 짐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만의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내가 나만의 책을 쓰기를 바라고 있었다. 처음의 안도감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뒤엉킨 삶의 진실을 이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점을 내보이며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었다. 책을 쓰면서 온갖 불편한 기억과 깨달음에 맞닥뜨리는 동안 한 친구가 경고했다. 이 책을 쓰는 것은 자네 엉덩이를 걷어차는 일이 될 거야. 정말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리더십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괴로웠던 것은 아니다. 나의 내면을 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며 용감하게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깊이와 결단력을 갖추고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이루고 회복 탄력성을 가진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려면 다른 어딘가가 아닌 자기 내면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때 우리의 자아 실현이나 성장기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이다. 리더십을 얻으려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과 맞닥뜨릴 각오를 해야 한다. CEO나 저자 또는 본래의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들 말이다. 나는 나 스스로가 시도하지 않을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가볍고 능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나의 글이 생각보다 무거워졌을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유보다는 방법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글이 짜증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내 딸 에마가 지적하듯 나는 사람들이 대답하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어둠을 걷어 올리고 별들에 닿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다. 성장의 공식. 종종 그러하듯 통찰은 내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 몇 년 전 나는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회의실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30명이 앉아 있었다. 늘 그렇듯이 내 티셔츠는 땀에 살짝 젖어 있었다. 늘 그렇듯이 나는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나는 코칭을 어떻게 시작할지, 리더가 되기 위해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리더들이었다. 유명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조직의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다들 힘겹게 분투하고 있었다. 결국은 모두가 코칭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신나고 흥분되는 감정과 약간의 불만이 뒤섞인 채 나는 마커를 집어들고는 화이트보드를 회의실 앞에 끌어다 놓았다. 이런 겁니다. 아무도 읽지 못할 뭔가를 화이트보드에 끼적이며 내가 말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찾죠. 나는 화이트보드에 실용적인 기술들이라고 썼다. 하지만 우선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화이트보드 앞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휘갈겨 썼다. 근본적인 자아 성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피해왔던 부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멈춰버리죠.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움과 자아 회피의 패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기 비판의 수렁에 빠진 채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도 못 잡는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게다가 너무 겁먹은 나머지 개떡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외로운 리더십 버블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겁먹고 외롭게 누군가 알아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말이죠. 나의 말이 무거운 공기처럼 방 안에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몸이 두려움으로 굳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숨을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용감한 누군가가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내쉬게 됩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초보 CEO들이 다 같이 숨을 내쉬었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친구, 동료들과 경험 나누기 라고 썼다. 갑자기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머리로 믿어온 사실이 틀린 것이고요. 나는 청중적으로 돌아서서 말을 멈추고 내 말들이 그들에게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보드를 마주하고는 내가 쓴 단어들 사이에 더하기 기호를 넣어 등식을 만들었다. 업무 역량 강화, 더하기 근본적 자아 성찰, 더하기 경험 공유는 리더십 더하기 회복 탄력성 강화. 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아래 두껍게 빨간 줄을 그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병들게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가족을 만나고 심지어 가족을 만들 수도 있기를, 밤에 베개에 머리를 뉘일 때마다 당신은 괜찮다고, 이 세상은 괜찮다고,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고, 어떤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으며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복 탄력성이 평정심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없는 편이 세상에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실용적 기술이란 모두가 리더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능력이다. 어떻게 사람을 채용하고 어떻게 내보내는가? 어떻게 팀을 키우는가? 어떻게 창업 자본을 조달하는가? 이 기술은 어떻게를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조직을 만들어 성장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데는 종종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사람들을 잘 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실컷 울게 만들기 위해 CEO 리더십 코칭 회사인 리부트를 설립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문제를 털어놓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다. 코치와의 개인 강습에서든 리부트라고 불리는 며칠간의 집중적인 부트캠프에서든 우리는 그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울게 만든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알아차릴 만큼 속도를 늦추게 하거나 내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항상 놀란다. 이런 단순한 질문을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굴하지 않고 다시 묻는다. 아니요, 정말로요. 어떠시냐고요. 무의미한 인사말을 던지면서 다정하고 솔직한 척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호기심을 품고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며 열린 마음으로 대답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진심으로 묻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한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든 존재론적인 문제든 말이지요.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열린 자세로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립되고 짓눌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는 것이다.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하지만 이 공식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연민 어린 손길로 자기 기만을 벗어내 어떤 가면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 없게 하는 과정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 진정한 의도와 동기 등 당신의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가면과 꾸며진 이야기, 당신을 보호해 왔지만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관들,
오랫동안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당신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당신을 말이다.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가 말했듯 이러한 성찰은 난파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파선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도움과 인내를 받고 인내심과 용기를 갖는다면 우리는 난파선을 탐사하여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살아남는 법과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무작위로 모은 창업자들에게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 것이다. 나이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일찍 리더가 되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좀 더 조사해 본다면 창업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처럼 일찍 리더가 된 사람들로 팀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본적으로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된다. 우리 삶이 제멋대로인 데다가 심지어 복수심에 불타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리더십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 이 책의 목표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이 책을 읽는 것이 코칭 세션이나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길 바란다. 몇 가지 유용한 도구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의식을 만나고 연결된 감각을 살려내고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좋은 질문은 우리가 오랫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해체하는 동안에도 건강한 자아의 감각을 만들어낸다.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을 터놓고 약점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신이 되는 것에 따르는 위험과 가능성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나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거기서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가? 일은 우리 삶의 물리적 안전망이 되어준다. 일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지낼 곳을 마련해준다. 우리는 일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 체계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고통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진흙에서 연꽃을 피워낼 수 있다. 어떻게에 집중하게 해주는 훌륭하고 실용적인 책들은 많다. 하지만 나는 삶의 왜에 집중을 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를 찾는 과정이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끝이 없다. 왜 자신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낸다면 완벽하게 어떻게를 실행해내기 위한 한없이 모호한 과정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주어진 질문에 깊고 진실한 대답을 돌려주며 성찰한다면 자신에게 꼭 맞추어진 어떻게를 얻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실용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 유용한 일이다. 이 책의 목표는 리더십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매일 나와 함께 하는 리더들과 나누려는 것도 이것이다. 삶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 사이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 회사, 바램, 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가족과 공동체로 모아낸다. 기억과 이야기 사이를 살핌으로써 우리는 본 모습 그대로 리더가 될 수 있다. 나의 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극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안전함을 얻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실을 마주할 때조차도 세상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애써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찬찬히 귀를 기울이고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담아서 혼란스러운 삶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다. 그 결과 종종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곤 이를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한다. 하지만 예민한 감각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내 앞으로 밀려오는 사소한 부유물들로 배 한 척을 채울 만큼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분하고 조용히 앉아서 듣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 아닌 뚫고 지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 어린 시절 내가 미로 퍼즐책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미로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잘한다. 그동안 보고 경험한 것들 중엔 나보다 앞서 살아간 선배들의 지혜도 있다. 선배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성장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 그리고 가장 두려운 죽음을 용기와 유머로 맞이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지혜는 고통의 본질과 삶의 여정을 성찰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당신의 삶을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그리고 당신의 일이 완수되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오는 지혜다. 나이든 선배들의 지혜가 내 뼛속으로 들어와 나의 골격을 튼튼하게 해준다. 나의 일이 완수되었음을 알아차리는 데 지혜가 있다. 이를 완수하려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존재 자체의 안식과 품위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저 존재하기 위해 나는 과거의 불안과 미래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을 배웠다. 이를 모판 삼아 성장할 수 있다.